그러면 설명회 시작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설명회 진행 및 발표를 맡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CP가맹정보팀장 조상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좀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등급평가 설명회를 위해서 여기까지 먼 걸음 해주신 여러 기업 담당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먼저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또 아마 많은 분들께서 오늘 설명회를 시작으로 26년 등급평가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본 설명회의 내용이 올해 등급평가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 식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오후 2시부터 3시 반까지 약 1시간 반 정도 진행될 예정이며 본 행사에 앞서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유규영 부원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다음으로는 발표 세션에서는 26년도 등급평가 일정들을 안내드리고 마지막으로 관련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발표 내용에 질의 있으신 분들은 저희 발표 끝나고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에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유규영 부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부원장 유경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CP 등급평가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CP는 흔히 기업 안의 작은 공정위로 불리며 기업의 자율적인 법규 준수와 윤리 경영 실천을 통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CP 등급평가는 이러한 기업 및 기관들의 CP 운영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우수한 평가 등급을 받은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효과적인 CP 운영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조정원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CP 등급평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해 왔으며 최근 3년간 총 164개사의 평가를 안정적으로 수행하여 CP 평가 전문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국내 대기업은 물론 지방의 중견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CP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CP 문화 확산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습니다. 최근 기업들의 CP에 대한 관심은 해가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올해에도 높은 관심과 함께 전년 대비 신청 기업 수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에 조정원도 CP 등급 평가 절차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점 실적 제출 양식을 도입하여 실적 제시 명확성을 높이고 평가의 내실을 다지겠습니다. 또한 평가가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CP 등급 평가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CP 등급 평가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본 행사에 참석하여 응원의 말씀을 전해주신 유경 부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좀 자리를 이동해서 발표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이제 26년도 CP 등급 평가 설명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이제 지금까지 설명회 자주 오신 기업들도 있겠지만 저희가 명단을 보니까 처음 신청하시고 이제 CP를 처음 도입하려고 하시는 기업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들어오는 기업들 대상으로 설명 자료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자주 오신 기업 관계자분들께서는 좀 아는 내용이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조정원 소개 먼저 간략하게 진행하고, 그다음 오늘 2026년도에 등급평가 관련해서 이제 변경사항 있는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등급평가 개요 및 평가 단계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올해 26년도 CP 등급 평가 일정 계획안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의사항 및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조정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정원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처음 오시는 기업들에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이제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자율적인 조정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구제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정위 산하 기타 공공기관입니다. 저희 조정원이 하는 사업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분쟁 조정 사업이 있습니다. 분쟁 조정 사업은 공정위 소관 법령 중에 6개 분야, 저희 공정거래법, 근데 하도급, 가맹, 대규모 유통, 대리점, 약관 이렇게 6개 분야에 대해서 사업자 간 분쟁을 조정합니다. 소비자법은 저희가 소비자 관련된 내용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사업자 간의 분쟁만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 실적은 자료를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공정거래 문화 확산 업무도 공정위로부터 위탁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설명드리는 CP 등급 평가 관련된 CP 등급 평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도급, 유통, 가맹, 대리점 4개 분야에 대해서 협약 이행 평가도 저희 조정원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하도급 대금 연동 확산 지원 업무, 동의의결 및 시정조치 이행 관리 업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가맹 및 대리점 분야에 한정돼서 운영하던 종합지원센터를 공정거래 전 분야에 대해서 확대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것으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공정거래 제도 발전을 위해서 시장 분석 및 공정거래 제도 관련된 정책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등급평가 변경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등급평가 관련해서는 작년과 다르게 평가 기준이 변경된 건 없고, 기존에 있었던 가점 관련해서 가점 실적 제출 양식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기존에도 저희 평가 신청 받을 때 가점 관련돼서 신청 기업들한테 내용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 통일된 양식이 좀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청 기업들이 많아짐에 따라 저희도 가점 관련된 내용들이 누락될 것을 방지하고, 그로 인한 이제 신청 기업들이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공통 양식을 마련하였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 내용은 이제 실적 총괄표랑 실적 보고서 같은 평가 자료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하시면 되고, 이제 이 항목들은 1, 2, 3, 4 있는 내용들 보시면은 저희 고시에 규정된 가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각 항목마다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체크하시고, 이제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면 체크하시고 관련된 해당 증빙을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저희가 유의해야 될 내용으로 관련돼서 이제 관련된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해당 없으면 꼭 체크하여 제출을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하나하나 저희 살펴보면은 첫 번째 연속 평가 신청 기업 관련된 가점 증빙 내용은 저희가 이제 평가 신청서 및 뭐 이제 결과 통지 관련된 공정위 공문 등을 이제 증빙 자료로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 이미 평가 기소받았던 기업들의 경우에는 제출하였던 평가 신청서나 이제 결과 통지 공문 같은 게 있으실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제출하시는데 크게 무리는 없으실 거라 생각을 하고, 이제 두 번째로 다른 업체의 CP 도입 및 운영 가점 증빙 관련해서는 이게 지원받은 업체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만약에 이제 지금 신청하시는 기업들이 이제 보통 협력사 지원하실 텐데 뭐 A 협력사에 대해서 CP 도입을 지원하여서 등급 평가 신청까지 들어왔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받은 내용 같은 것들을 이제 협력사가 소명해서 협력사 명의로 이제 공문을 작성해서 제출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뭐 지원해준 기업명, 그다음에 지원받은 업체의 가장 최근 CP 등급 평가 신청 연도, 그다음 해당 뭐 신청 기업으로부터 CP 도입 및 운영 관련해서 지원받은 내용을 이제 간략히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원받은 업체에 어떤 업체인지 알 수 있도록 이제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CP 확산 기업 관련해서 행사 참여 가점 관련해서도 이제 저희가 이제 증빙 좀 받으려고 하는데, 오늘도 아마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평가 참여하시면은 평가 참여하고 저희 여기 마지막에 띄어드리는 QR 코드 이용하셔서 이제 행사 설문조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 진행하고 제출할 때 나오는 페이지를 미리 좀 캡처를 해두셔가지고 저희 나중에 평가 들어오실 때 가짜 항목 증빙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설문조사 제출 시 증빙 자료 스크린샷 찍으실 때는 행사명, 그다음에 참여하는 기업, 그다음에 제출 일시가 나오도록 페이지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분쟁 조정 기구 관련 이제 실적도 저희가 이제 양식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평가 항목별로 저희가 가점 항목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 증빙에 대한 설명하고 증빙 자료를 같이 첨부하고 이제 양식에는 관련된 설명을 기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가점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내용만 작성하고 자료를 기재해 주시면 되고, 관련된 저희 이제 양식 보시면은 이제 작년도나 이럴 때 요 해당 분쟁 조정 가점 관련해서 문의가 많았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평가 기준 같은 것들을 좀 작성을 다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양식 확인하시고 저희가 이제 뒤에서 가점 내용 설명할 때도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좀 유의하셔야 될 게 앞에 참여 가점이나 뭐 이제 연속 신청 가점과는 달리 이제 제출한다고 100% 인정되는 수 있는 무조건 인정되는 건 아니고, 이제 평가위원회 판단 결과 항목별 제출해야 된 자료가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라든지 이제 증빙 자료가 적정성이 없어서 입증이 안 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했을 경우에도 관련 가점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좀 많이 바뀌는 내용은 지금 이제 가점 관련된 제출 양식이 추가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등급 평가 관련된 개요 및 평가 단계별 주요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정거래 자유준수 프로그램 관련된 내용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 자유준수 프로그램은 이제 저희가 공정거래 자유준수 프로그램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약자로서 CP로 보통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CP는 이제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정 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의 내부 준법 시스템을 의미하고, 관련 법령 근거는 공정거래법 제120조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좀 이제 공정위가 진행하는 제도 중에 지금 독특한 제도로서 이제 보통 공정위는 이제 규제 기관으로 보통 알고 계시는데, 이제 기업들에게 이렇게 규제를 약간 완화해주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있다는 것이 좀 특이한 점입니다. 그리고 이 방금 말씀드린 CP를 운영하는 기업 중에서
조정원에 평가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운영 실정 등을 평가해서 공정위가 기간별로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가 바로 CP 등급 평가입니다. 등급 평가 기간은 저희 이제 법령에 따라서 조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평가 기간 지정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등급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저희 이제 조정원 내부 직원들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로 평가위원들을 위촉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분들이 직접 평가를 진행을 하십니다. 다음으로 5개년 등급평가 현황 좀 간략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최근 급격하게 평가 신청 기업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24년도에 저희 등급평가, 그러니까 CP하고 CP 등급 평가 관련된 공정거래법에 이제 공정거래법 법제화가 되면서 관련된 특히 인센티브 관련된 내용들이 추가됨에 따라 신청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평가 신청 기업도 예년과 같은 증가율로 좀 증가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등급평가 인센티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기업들이 이제 평가 신청하시는 가장 큰 요인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선 가장 큰 인센티브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법 개정으로 인해서 새로 들어온 된 과징금 감경입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제 평가 결과와 기업의 효과적인 CP 운영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공정위가 정해서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서 과징금을 감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저희 평가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 이제 평가 등급이 3가지입니다. 이제 A, 네, 보통 저희가 A 2개는 AA, 트리플 A로 이제 지칭을 하는데, 더블 A, 트리플 A 받으신 경우에 이제 과징금 감경 대상이 되고, 트리플 A의 경우에는 15%, 더블 A의 경우에는 10% 한도 내에서 감경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별도로 이제 당해 사건에 대해서 조사 개시 전에 기업이 스스로 CP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서 당해 법 위반 행위를 사전 탐지해서 중단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제 5% 더 추가적인 감경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등급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가 이제 시정조치 감경, 직권조사 면제 등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 2가지 모두 평가 등급 트리플 A랑 더블 A 등급에 받아야 이게 적용이 가능하고, 트리플 A의 경우 이제 시정조치 감경 2단계 하향 조정 가능하고, 2단계 하향 조정, 그다음에 직권조사 면제는 2년 가능하고, 더블 A의 경우에는 시정조치 감경은 1단계 하향 조정, 그다음에 직권조사 면제는 1년 반 정도 면제될 수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2년 이상 연속해서 더블 A 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장의 표청 수여가 가능하고, A 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우수기업 평가증을 수여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등급평가 공통 기준 및 이제 기업 분별 기준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P 등급 평가 공통 기준은 크게 이제 여기 보시면 4가지 항목으로 나눠져 있어서 C, D, O, E로 저희가 보통 지칭을 하는데, 보시면은 C는 이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그러니까 CP를 구축하는 내용, 처음 도입하고 구축하는 것에 관련된 내용이고, D는 이미 이제 들어와서 제도를 구축하였다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내부 전파, 교육을 등을 통해서 전파하고 이를 확산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자율준수 편람 제작, 교육 훈련 프로그램 운영 관련된 내용들이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자율준수 프로그램 관련해서 문화를 전파하고 확산하였다면 이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이제 5 항목입니다. 그래서 사전 감시 체계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제 감시 체계 운영을 하고 있는, 얼만큼 잘 운영하고 있는지,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결과로서 그에 대해서 이제 위반하는 경우 제재 및 잘한 사람에 대해선 인센티브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운영한 내용에 따라서 효과성 평가를 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크게 총 4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고, 이 4가지 항목이 이제 7개 평가 항목, 20개 평가 지표, 48개 세부 측정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8개 세부 측정 지표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큰
기준, 큰 틀 기준을 설명하고 세부 기준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재정 고시한 CP 운영에 관련된 고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별표 2에 보시면은 요 평가 기준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은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평가 기준이 이제 저희 기업 구분별, 기업 규모별로 나눠져 있는데 우선 대기업하고 공기업, 공공기관 중에 공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48개 세부 측정 지표에 해당됩니다. 이와 달리 이제 중견기업하고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48개 세부 측정 지표에서 8개 항목을 이제 생략한 40개 세부 측정 지표로 평가를 하게 되고, 공공기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공기업을 제외한 공공기관의 경우 47개 세부 측정 지표를 적용해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등급 평가, 평가 차원, 평가 항목, 이제 세부 평가 지표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이고, 요 이제 개수나 관련된 내용, 세부 큰 타이틀은 나와 있으니까 이거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 음영 처리된 부분들이 이제 중견 중소기업들이 생략되는 지표입니다. 다음으로 평가 절차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 및 자료 제출, 첫 번째 단계 신청 및 자료 제출이고, 이때 신청서 제출, 평가 비용 납부,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자료, 실적 보고서 및 자유준수 편람 모두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청을 받고 신청 및 자료 제출 완료된 이후에는 이제 서류, 대면, 현장 평가 이 순서대로 진행되고, 서류 평가는 이제 실적 보고서와 자유준수 편람과 관련된 이제 서류 평가를 진행하는 거고, 그다음에 서류 평가 이후에 이제 대면 평가, CP 관리자 및 실무자 대상으로 저희 이제 평가위원님들이 대면 평가, 대면 인터뷰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서류 대면 평가 결과 이제 좀 현장 평가가 필요하다고 저희 공정위 고시에 정한 기준 이상이 되는 기업들은 평가 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평가위원님들이 현장 평가 진행하시게 될 겁니다. 이런 평가 결과에 가점 및 법 위반 감점을 다 포함한 점수를 가지고 이제 트리플 A, 더블 A, 그냥 싱글 A 이렇게 세 가지 등급으로 평가 결과 저희가 공정위가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에는 A 이하 등급도 있었는데 이게 작년부터 이제 그 A 이하는 없어졌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나갈 때 저희는 등급 외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평가 단계별 주요 내용 다시 설명드리면은, 올해 신청 접수 기간은 저희 3월 6일부터 3월 27일 금요일까지, 예년 이거 홈페이지에도 다시 한번 공지 드릴 겁니다. 작년처럼 이제 3월에 3주 정도 저희가 드릴 예정입니다. 이 기간에 저희 적혀진 기간 내에 이제 최초에 이제 가신청서 양식도 저희가 올려 드릴 거고, 작년도 가신청서 양식은 올라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먼저 저희 이제 들어올 기업들 신청 기업 수 저희가 이제 확인하고, 그에 따른 신청 비용 수입을 좀 저희가 먼저 확인하기 위해서 가신청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신청서 먼저 3월 13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 3월 27일까지는 나머지 본 신청서와 평가 자료 모두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의사항으로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이긴 한데,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가신청서 별개로 기한 내 정식 신청서 모두 제출하셔야 정상적으로 신청 접수 완료됩니다. 꼭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 시 제출할 때 필수 제출 서류 한번 보시면은, 공통 제출 서류는 보시면은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이고, 중견 중소기업 관련해서 추가 제출 서류로 이제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꼭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당사자가 신청하는 기업이 내가 중견기업이고 우리가 중소기업이다라고 주장하는 거를 일방적으로 저희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중견기업 확인서,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이제 중소기업이 명시되어 있는 사업 보고서 같은 증빙 자료를 제출을 해주셔야 아까 말씀드린 40개 그러니까 40개 세부 측정 지표로 평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제출 서류가 제출되지 않으실 경우에는 중소기업 관련된 기준에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실 때 이제 저희가 이제 평가 비용 관련해서는 매출액 기준으로 나눠서 하고 있기 때문에 3,000원 미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손익계산서 같이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평가 비용 납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신청 접수 기간인 3월 6일부터 3월 27일 내에 세금 계산서 발행 및 입금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금 계산서 발행 요청 이후 이제 발행까지 막 영업일 기준으로 5일까지 소요될 수 있고, 또 신청 기간 말미에는 요청이 몰려서 저희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점 말씀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서 및 사업등록증 제출하신 이후에 저희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하고, 제출하실 때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메일을 보낼 때 발급 관련 정보 꼭 기재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 이후에 계좌 이체로만 저희 납부 받고 있고, 뭐 이제 카드 결제 이런 거는 저희가 아직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아서 불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가자료 제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우편은 제출받지 않고 있고 모두 이제 전자 문서 형태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 공용 메일 통해서 제출해 주시고, 메일 접수 확인 메일 없을 시 유선 연락 꼭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좀 유의해서 말씀드릴게. 평가 자료 관련해서 제출하실 때 평가 대상 연도가 이제 올해 기준으로 직전 연도 25년도 실적 저희가 평가합니다. 그래서 25년도 관련된 자료를 꼭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 편람 같은 경우에는 꼭 해당 연도 25년도에 운영한 편람을 제출해 주셔야 이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청 서류 작성하시는 거는 뭐 저희 이제 가신청서 아까 말씀드려서 생략하고 지나가도록 하겠고, 실적 총괄표 작성이 있습니다. 이거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는 작년에도 설명 한번 드렸지만 실적 보고서 외 새로운 내용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실적 보고서의 관련 내용을 요약해서 총괄표로 정리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적 총괄표를 이제 도입한 이유는 실적 보고서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평가받는 기업들이 제출한 자료들이나 뭐 이런 거 평가할 때 좀 그러니까 평가위원님들이 파악을 좀 더 용이하게 해서 평가 신청 기업들이 제출한 자료들이 누락되거나 뭐 이제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성실하게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여기 보시면 분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이 이제 실적 보고서를 요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작성하시면은 오히려 좀 의도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양해해 주시고, 요 최대 분량 제한 이내일 경우에는 작성량이 적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기업인데 내가 10페이지만 작성했는데 감점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것 없습니다. 다음으로 신청서 작성, 올해는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조금 이제 저희가 신청서 받다 보면 오기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 사업자 등록번호랑 법인번호 오기 굉장히 잦습니다. 이게 수기로 입력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번호 모두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랑 법인 등기부등본에 있는 번호랑 일치하도록 유의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주소 관련돼서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업장의 주소 적는 거기 때문에 이제 등기부등본상 소재지 적으시면 되는데, CP 부서가 일하는 근무지가 좀 상이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꼭 신청서상에 구분해서 병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본점은 이제 뭐 부산 소재 기업인데 실제로 CP 관련된 실무자들은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러면 서울 사무소 주소 정해 주시고, 이쪽으로 저희가 우편도 보내드리고 뭐 공문 같은 것도 발송할 때 사용하고 현장 평가 같은 거 할 때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미리 잘 적어주셔야, 오류 없게 적어주셔야 신청 기업들이 평가 진행하면서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중소 중견기업 해당되는 경우 증빙자료 내야 된다는 말씀이고, 증빙서를 미제출 시 이제 대기업 평가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뭐 네 번째는 CP 공시한 경우 CP 공시 방법 체크해 주시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가점 관련된 내용이어서 이제 해당되면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번 관련돼서 이제 금년도 CP 예산 작성한다는 거 또 유의해 주시면 되겠고, 또 이제 9번 또 따로 말씀드릴게. 9번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신청할 때 많이 말씀을 하시는 내용인데,
인사이동 등으로 2025년도와 신청서 제출 시점에 자율관리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제출 시점 기준으로 자율준수 관리자 작성하시고 신청서 하단 및 평가에 영향 줄 수 있는 실적 보고서 관련 내용에 이제 어떠한 이유로 자율준수 관리자가 매달 며칠 교체되었다. 지금 실적 보고서 내랑 실제 지금이랑 좀 다른 이유를 적어 주셔야 이제 위원님들이 따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게 실제로 평가위원님 평가하다가 질의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적어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저희 조정 홈페이지에 CP 안내 게시판에 Q&A 참고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연한 내용이긴 한데 자필 서명 필수입니다. 이게 서명 누락되는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율준수 관리자의 자필 서명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점 실적 제출 양식도 올해부터 좀 추가되어서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꼭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5번 제출 시 참고사항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실적 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CP라고 하고 있긴 한데 보통 이제 사회에서 얘기하는 컴플라이언스 이제 이 준법 감시나 자율준수 관련된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범위가 좀 더 좁고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평가하는 게 저희 CP 등급 평가입니다. 왜냐면 공정위가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내용이고,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들 실적 보고서 작성하실 때 일반적인 내용이나 뭐 다른 법령에 관련된 내용도 적으시면은 실적 인정 안 됩니다. 이제 오신 기업들 중에서 이제 경험 있으신 기업도 있으실 텐데 뭐 금융회사들, 특히 금융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금융소비자 기본법에 관련된 내용들 적어주시고 하는데 그 평가위원님들이 다 평가해서 배제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공정거래 관련된 내용들 위주로 적어주시고 실제로 하고 있는 내용들 있으면은 그거를 공정거래 관련된 실적으로 좀 작성할 수 있도록 내부 좀 체계나 이런 거 좀 바꿔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 보고서 분량이 저희가 적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300페이지 뭐 250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꼭 채워야 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생긴 이유는 이제 너무 실적 보고서를 많이 쓰려고 이제 경쟁이 붙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실적 보고서 많이 작성이 돼서 이제 평가에 부담이 가가지고 저희가 이제 최대 한도를 정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적게 쓴다 해서 감점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평가위원님들도 실적 보고서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하고 컴팩트함이 중요하다는 내용 굉장히 강조하시기 때문에 이거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 보고서 작성하실 때 이제 뭐 뒤에서 잠깐 나오겠지만 앞에 있는 내용 또 넣고 하다 보면은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앞에 뭐 10페이지에 내용 있다 이렇게 적어 주시고 넘어가도 됩니다. 그리고 저기 기타 사항에서 또 중요한 내용 QR 코드 같은 경우 넣어 주시면은 실적 보고서에서 이제 평가위원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작년에 저희한테 평가위원님이 직접 했던 내용이라 한번 얘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또 실적 보고서 양식은 저희 조정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게시 디자인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뭐 추가 디자인 뭐 예쁘게 한다고 해서 점수 따로 추가되는 거 없습니다. 평가 비용 말씀드리면은 이제 대기업은 660만 원, 이제 공공기관, 중견기업은 매출액 기준으로 3천억 이상은 똑같이 660만 원이고 3천억 미만은 330만 원입니다. 이거 중소기업, 직전 연도 트리플 A 취득한 기업은 평가 비용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의사항으로 비용 기준하고 평가 기준 별개입니다. 아까 평가 기준은 중견 중소기업하고 대기업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평가 비용은 중견 중소기업이라도 매출액이 3천억 이상 되면은 660만 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거 가끔 왜 우리가 대기업하고 똑같은 평가 비용 내냐고 질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평가 기준이 다르다는 걸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류 평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가위원이 이제 기업이 제출한 실적 보고서 및 자율준수 편람 바탕으로 평가 기준 및 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 참고 자료로 세부 측정별 평가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저희 조정원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고 대국민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확인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거는 이제 서류 평가 시 평가위원이 이제 참고 자료를 제공되기 때문에
이 평가 가이드라인에 평가위원이 구속되지는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CP 등급 평가는 기본적으로 이제 좀 정성 평가이기 때문에 그런 꼭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 가이드라인 이제 예시로 보여드린 거고 전체는 저희 조정원 홈페이지 CP 안내 게시판에 올라와 있으니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가점평가 관련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점평가 관련된 내용들 이제 뭐 많이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연속평가 신청 기업의 경우 이제 2년 연속, 3년 연속, 4년 연속 연속으로 들어온 횟수에 따라서 점수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체 CP 도입 및 운영 지원 관련해서는 이제 평가 들어오는 신청 기업이 협력사나 다른 업체에게 CP 도입을 지원해서 그 기업이 저희한테 등급 평가까지 신청해서 완료한 경우에 그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내용이 증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원해준 업체에게서 관련된 내용들 공문으로 받아가지고 제출해 주셔야 저희가 검토 가능합니다. 그리고 참여는 CP 행사, 오늘 같은 설명회 같은 행사 참여하고 설문조사에 응답하신 경우에만 저희 가점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사례 발표, 자료 협조 이런 것들은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점에서 조금 중요한 내용이 협약이행 평가 가점인데 이거 작년부터 들어온 내용이고요. 아까도 보여드렸던 서두에 말씀드린 조정원에서 진행하는 협약이행 평가 같이 이제 받고 우수 또는 최우수 받으신 경우에는 저희 1점에서 1.5점까지 가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한도가 1.5점이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가점 뭐 좋은 등급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가장 높은 등급 뭐 이제 예를 들어서 가맹에서 최우수 받고 유통에서 우수 받았다라면은 가맹에서 받은 최우수 1.5점만 들어간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다 설명드린 내용이라 넘어가겠는데 마지막 3번에서 빨간 부분 이제 설문조사까지 해야 설문조사까지 완료해야 인정된다는 점, 그리고 나중에 증빙자료 제출해야 된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고요. 나머지 이제 운영 실적 가점 중에서 분쟁 조정 기구 설치, 의견 접수, 처리 실적 이거는 이제 평가 고시에 정해진 기준대로 가점 드릴 거고, 증빙자료 제출 시 참고 사항으로 아까 이제 저희 가점 양식에 적어드린 내용들인데 이제 설치의 경우에는 이제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대한 분쟁 조정 역할을 하는 기구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 예를 들어 말씀드렸던 금융사들이 많이 제출하였던 뭐 금융소비자 기본법에 따른 분쟁 조정 기구 설치하고 이런 거는 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치된 기구에서 공정거래 관련된 분쟁 조정까지 진행하고 있어야 인정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또 분쟁 관련 의견 접수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분쟁 조정 기구에 직접 접수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에 실제로 있었던 사례들인데 저희 조정원을 통해서 경우에서 분쟁 조정 접수되거나 뭐 다른 협회 통해서 접수된 실적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분쟁 처리 실정의 경우 자해 분쟁 조정 기구에서 해당 안건을 처리했다는 증빙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뭐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거나 뭐 추유 예정 뭐 이러거나 아니면은 그냥 현장 부서에서 접수가 되었는데 그냥 현장 부서에서 처리를 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말씀드리고, 접수 처리 실적 연도가 다른 경우 각 연도에 해당되는 실적 이제 24년에 접수돼서 25년에 처리된 경우에는 25년도 처리 실적 처리된 시점 기준으로 저희가 인정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대면 평가 관련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문 평가 진행된 이후에 신청 기업 전 기업 대상으로 이제 평가위원 및 기업 CP 담당자 다대다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되고, 저희 아마 조정원에서 진행할 것 같은데 조정원에 방문해서 진행하는 형태로 진행될 겁니다. 관련된 내용은 CP 담당자나 자율주소 관리자 분들이 얼마나 CP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고 실적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서류 가점 대면 평가 결과 AA 등급 이상의 취득이 예상되는 경우에 저희가 현장 평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현장 평가 전 기업 진행했었는데 이제 기업들의 부담이 많다는 애로사항 반영해서 이제 작년부터는 이제 AA 등급 이상 취득이 예상되는 기업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대면 평가랑 다른 점은 이거는 이제 평가위원들이 직접 평가 기업 방문해가지고 현장 방문해서 시스템
보통 시스템 같은 거 다 열어보라고 하시고 이제 업무 현장 같은 것도 좀 살펴보시고 실제로 CP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적 보고서랑 다른 내용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앞에 평가 절차 다 진행되면은 이제 관련돼서 저희 평가 지표별 점수하고 가중치 곱해서 저희가 최종 점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다른 내용은 보시면 되고 네 번째 꼭지에서 마지막에 법 위반상 저희 직전 2개년도 신청 그러니까 26년도니까 26년, 25년 요 사이에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공정위 처분 받으신 게 있으신 경우에는 건별로 5점 감점됩니다. 다만 최초 신청 기업은 제외라는 점 양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최종 등급은 저희가 이제 결과 통보하면은 공정위에서 이제 AA 그러니까 트리플 A, 더블 A, 싱글 A 등급별로 해가지고 공문 통지 각 기업들 직접 통지하고 이거는 뭐 대외 공표되지 않습니다. 올해 등급평가 일정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3월 6일부터 26일까지 이제 3주간 신청 접수 저희 진행하고 조정 홈페이지에 다시 한번 공지할 예정입니다. 신청 접수 3월에 받고 난 다음에 4월에서 5월까지 서류 평가 진행하고 6월에서 7월 사이에 대면 평가 진행하고 현장 평가는 이제 7, 8월 진행하고 최종 공정위 보고는 10월 내로 좀 해서 공정위가 결과 통보를 올해는 10월에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이제 저희 예정일 뿐이고 이제 공정위 사정이나 이제 외부 사정, 평가 진행되면서 이제 평가 사정 일정 등으로 인해서 좀 바뀔 수도 있다는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래도 기업들의 애로사항 반영해가지고 10월 내는 통지하려고 공정이랑 이제 사전 얘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의사항 및 Q&A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유의사항 중에서 이제 신청서 자료 및 제출 유의사항은 아까 저희가 이제 제가 신청서 관련돼서 얘기하면서 하나하나 얘기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뭐 넘어가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 보고서 작성 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증빙 자료 가독성 좀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확대 시 이제 이미지가 깨지거나 해상도가 낮아서 평가위원님들이 생각보다 매년 이거 자료 보기 힘들다, 확인하기 어렵다 해서 이제 평가 기업들 때 추가 자료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유의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목차 필수적으로 삽입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그래야 평가위원님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도 제출한 실적이 모두 평가위원들에게 전달되는데 유리합니다. 이거 기업들한테 유리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거니까 꼭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예산액과 집행액 구분해서 작성해 주시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이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이제 CP랑 기타 준법, ESG 경영 등 구분해서 실적 자출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지나가면서 말씀드린 건데 동일 증빙 자료를 다른 지표에서 이제 뭐 활용하시는 경우에 재첨부 하시는 대신 해당 증빙의 위치를 표시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몇 페이지에 뭐 자료 몇 번째 자료를 보면 된다라고 하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페이지 수 늘리지 않으면서도 증빙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런 거 좀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실제로 평가위원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내용이고 이거 가지고 이제 평가위원님들이 좀 기업이 제출한 내용 파악하고 못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 가지고 꼭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Q&A 들어가기 전에 아까 설명드린 설문조사 QR코드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작성하실 분들은 QR코드 인식해 가지고 설문조사 작성 이따가 뭐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